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면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대 재위치와 압턱 재건을 동시에 진행한 남자분의 그 치염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7세 남자분이었는데 이분께서는 광대 재건 및 압턱 복원을 원하신다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2023년 7월에 광대 축소술과 사각턱 T절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 호소하시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후 처짐과 얼굴에 선이 생긴다, 마리오네트 주름 여기죠, 여기, 그리고 인디언 주름, 옆광대 및 45도 광대가 너무 함몰되었다, 좌측 아랫입술 부위에 저린 느낌, 양치질 할 때 좌측 아랫입술 부위가 아린 느낌이 든다, 좌측 옆턱을 누르면 치아 감각이 느껴진다. 턱의 길이 및 체부 볼륨이 적다. 턱 밑이 찌릿찌릿하다. 앞턱이 조이고 당기는 느낌이 심하다. 저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최대한 환자분의 오신 분의 언어로 최대한 차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분께서 어떤 것을 개선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그거를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놔야지 수술 플래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뀝니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팅을 뭐 한 번이라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두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재건이나 보건 수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번 만나서 그중에 환자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신경적인 부분은 제가, 제가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옆광대 및 45도 광대가 너무 함몰된 부분, 그리고 턱의 길이 및 체부 볼륨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그 환자분의 그런 필요를 제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 플래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내원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잘 돼 있습니다. 아주 대칭도 잘 맞춰서 되어 있고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광대도 축소가 되어 있고 광대 골 유압도 괜찮고 턱도 티절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차각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 연조직 모습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이 라비오 멘탈 폴드 요 부분이 좀 깊었다는 거, 턱이 약간 작은 느낌이 있다는 거. 이 환자분께서는 코가 굉장히 높고 잘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턱이 큰 게 비율적으로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오똑한 코에 비해서 턱이 좀 작은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45도 특히 광대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45도 사진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약간 돌출감이 있어야지 얼굴에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이어 보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에 가까우면은 좀 약간 우울해 보입니다, 사람이. 우울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미있게 느끼는 게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보면서 재미있게 느낀 게 뭐냐면은 광대 수술 전후, 그리고 복원 후에 눈매 자체도 변합니다. 광대에 이 45도가 생기면서 눈매도 확실하게 변합니다. 제가 이걸 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음, 광대 수술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눈매도 변했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모태고요.
잘생겼습니다. 뼈가 아주 대칭이고, 적당히 사각턱도 있고, 옆으로 펼쳐져 있고, 광대도 잘생겼습니다. 이건 수술 후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술 전 모태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술 후입니다. 보통 저는 이거를 T0, 타이밍 제로, 이건 타이밍 퍼스트 이렇게 해서 T0, T2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광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턱이 길이가 줄고 사각턱이 절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턱이 전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를 중첩해 보았습니다. 턱 길이는 약 한 2, 3mm 정도 줄어 있고 전진이 약 한 5m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는데 저도 굉장히 그 이분께서 오셨을 때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수술 전 모습으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어 하셨고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냐면은 수술 전보다 더 커도 좋다. 커도 좋다. 광대가 더 부각돼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 모태와 광대 축소 술후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한 단면일 뿐이고 전체적인 그런 3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환자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좌우를 보면은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대 재건법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형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광대 재위치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형물은 재료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티타늄, 실리콘, 자가골입니다. 티타늄은 전 대부분의 경우는 티타늄을 쓰지 않는데 근데 정말 광대가 너무 결손이 크다. 그리고 또 그 연속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은 성장기 안면기형. 예를 들어서 트레초콜린스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없습니다. 광대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티타늄 같은 걸 넣으면은 티타늄이 뼈랑 완전히 붙어버려서 나중에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고 좀 컸을 때 하고 그러게 이게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광대 보형물 이거는 재건이라기보다는 얼굴이 긴 분인 경우에 양악 수술 등을 통해서 얼굴을 짧게 하는 한계가 있을 때 앞광대 보형물을 넣어주면은 앞광대 쪽에 이렇게 그 볼륨감이 생기면서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리콘을 쓰고 있고 자가골은 PCL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많이 갈려 있거나 또는 이런 그러니까 좀 재건량이 많을 때는 모양이 중요할 때는 PCL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페인 부분을 메꿔준다. 그럴 때는 음, 차폐막, 그 그 콜라젠 차폐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퀵광대, 특히 갈린 경우에 이런 자가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옆광대가 넓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특히 45도만 재건 원하실 때 이럴 때는 자가구를 쓰고 있습니다. 광대 재위치를 하는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아치가 줄면서 그 근돌기라고 있거든요. 하악의 그 앞쪽에 삐쭉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 제한이 있을 때 또는 광대 축소 수술 전으로 완벽하게 복원하고 싶을 때 또는 얼굴 처짐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 안 될 때 이럴 때 광대 재위치를 하고 있고 이분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분인 경우에는 수술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광대 재위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래닝을 하는 과정인데요. 눈대중으로 수술을 해도 꽤 맞출 수는 있지만은 잘 될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음, 이 녹색이 모태입니다. 이게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그 환자분께서는 수술 전후로 거의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모태와 같이 이동하는 식으로 그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고
현재고, 이거 모태고, 이거는 제 위치 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제 위치를 컴퓨터로 했다고 그래도 수술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장에서 계획한 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가이드와 맞춤형 고정 플레이트입니다. 이 가이드를 치아에 넣고, 치아에 꽂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광대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치아 반드시 본을 뜹니다. 본을 떠서 이 본을 스캔을 해서 CT 이미지에 정합을 합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은 CT는 치아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캔을 한 것을 이렇게 정합을 합니다. 그거를 하고서 우리 몸에서 가장 정확한 레퍼런스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치아에 끼울 수 있는 가이드를 디자인을 합니다. 여기에 가이드에 구멍이 4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절개하고 기존에 있는 플레이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끼우고 구멍을 4개를 뚫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4개를 뚫고 가이드를 뺍니다. 그리고서 절고를 하고 그 절고를 하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 뒤쪽도 절고를 하면은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맞춤형 고정 플레이트를 이 가이드에 의해서 뚫린 구멍에다가 넣고 고정을 하면은 이 맞춤형 고정 플레이트에 이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대는 우리가 제가 계획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동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과연 이게 실제 갔을까? 거의 갑니다. 제가 이건 디지털 플래닝을 한 거고, 이건 보건 수술 후에 CT를 CT인데, 나중에 제가 정확히 다시 이렇게 중첩한 것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됐고요. 이거는 그리고 복원 전, 복원 후입니다. 광대가 밖으로 펼쳐졌고 그리고 턱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턱을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바로 보형물을 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만약에 절고를 하지 않고 원래 여기를 자른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보형물로 PCL이나 또는 그런 다른 보형물로 이렇게 두를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 이거를 절고를 해서 늘리는 게 더 얼굴이 예쁩니다. 자연스럽고. 물론 수술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기를 절고를 하고 이거를 내리고 이 사이에다가 자가고를 끼우고 요 턱에다가 자가고를 이식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술했습니다. 길어졌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광대가 여기 공간을 보시면 여기가 넓어졌습니다. 이게 넓어졌다는 얘기는 광대가 외측으로 위치를 했다란 얘기입니다. 이게 옆으로 잘 펼쳐졌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턱이 이렇게 길어졌고 제가 절고를 해서 늘렸기 때문에 수술 전만큼 늘렸기 때문에 길어졌고 이 체부도 제가 증강을 했고요. 음,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이톡 튀어나온 이런 이미지가 싫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수술 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복원 수술 전후를 중첩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 수술 후에 그러니까 턱끝 수술 후의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복원한 후의 사진입니다. 한 4mm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광대도 이렇게 복원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축소 수술하고서고 이거의 복원 수술 후입니다. 그리고 얼굴 연조직 섀도우를 보시면은 광대가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게 살면은 이거 눈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것만 봐도 이 부분이 훨씬 더 뭔가 더 적극적이어 보이고 더 밝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턱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라비오 멘탈 폴드도 이렇게 펴진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꺼졌던 게 이렇게 살아났고요. 턱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입니다. 턱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체부 볼륨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환자분께서 여기서는 잘 그건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꺼진 느낌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사진을 보면은 턱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약간 좀 작고 톡 튀어나왔던 턱이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이게 좀 펴지면서 턱이 체부가 늘어났고요. 요 라비오 멘탈 폴드도 얕아졌음이 관찰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는 파란색이 모태고, 그리고 보건 수술 후가 이 약간 이 아이보리 색깔인데, 이 두 개를 중첩을 해보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수술 전으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길 원했고, 과연 이 디지털 제가 사용하는 이 환자 맞춤형 플레이트와 가이드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물론 모든 수술 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지 검증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모태고 아이보리가 복원 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 이 옆광대 부분이 약간 한 0.5mm 정도 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이게 넓어지면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도나 이 부분은 완벽하게 잘 복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모태고 이 아이보리가 이게 모태고, 보시면은 아이보리가 복원 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아치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복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제가 복원을 해보면은 상당히 90% 이상 유사하게, 그러니까 꼭 그게 복원 전이 기준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태 뭐 4분의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보다 더 한 11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광대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이 디지털 플래닝이나 이거를 만드는 기술이 이 메가젠이란 임플란트 회사인데, 상당히 계속 그 진보하고 있고 디자인도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고 하고 있음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남자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동안 제가 포스팅한 것들이 여자분들이 많지만은 남자분들도 이렇게 이 수술 후에 고민하고 이렇게 복원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그 수술 후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게 자기만의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남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술 후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27세 남자분의 광대를 복원을 하고 턱을 다시 늘린 그런 시험리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이런 디지털 테크닉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